뿅.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동인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2학기 기말고사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저와 같이 어떤 시간을 나눠봐야 돼요? 예. 기적의 시간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내신 구출을 분석을 해본 학교는 진강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지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친구한테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1학년이 좀 끝나는 마지막 시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이고 새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 알아. 아는데 얘들아, 너네 지금 또 고3이다. 왜 이상하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예비 고3이라고 써있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아닌가요?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3처럼 좀 빡세게 공부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게 겁나게 중요한 거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백나천나 떠들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까 또 백나천나 또 떠들 건데 그러니까 겨울방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노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알아. 뽀로로니까. 근데 놀고 나서 공부하기보다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좀 놀아도 되지 라는 좀 마음으로 좀 바꿔가자 이거야. 오케이? 이제 그런 뜻에서 좀 3학년이라고 좀 타이틀 달아놨고요. 요 얘기는 이제 말미에,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이 시험이 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절대부등식에서부터 경우수까지 해가지고 수화의 전반적인 부분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문항수는 요렇게, 배점은 요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좀 쉽지 않았다, 좀이 아니지 꽤 많이 어려웠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 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보다는 중이 좀 많아. 그리고 중이 많으면은 그럼 중 정도 난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 중이라고 하는 난이도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디서 봤을 법한 문제들과 풀어봤을 법한 문제들인데 거기서 내용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살짝씩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좀 당황하는 그런 시험지였고, 그리고 상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뭐 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어려웠다. 이제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다 보니까 2학년 어떨 거다라고 예단하는 거는 좀 결이 아예 달라지는 거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진강고등학교 시험이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좀 기정한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학년이 되는 마당이니까 좀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요 중난이도 문제들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변형된 것, 그러니까 기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내용이 추가된 거다 보니까 우리 친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되게 되면은 제발 부탁하는데 얘들아 수학책 정독 좀 해봐라. 제발. 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진강고등학교 시험지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좀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지 이제 해설 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저쪽으로 통통통통통. 자, 그러면 이제 칠판도 바꿔봤고 이제 주요 문항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1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사각형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먼저 사각형을 만들 거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지.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일직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점을 4개 뽑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직선 몇 개? 점 5개에서 4개를 틱 뽑는 상황을 일단 제껴야 된다 이거지. 자, 이런 상황도 사각형이 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지. 또 제껴야 될 게 뭐냐? 요 5개 선에서 5개 점에서 3개를 뽑아놓고 나서 맞은편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를 제끼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은 좀 생략하는 거고, 그래서 사각형은 조금, 삼각형 우리가 많이 봤는데 사각형 변형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제 뭐 우리가 뒤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봤는지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합성함수 f.f가 저기 그래프가 블라블라블라에서 오직 한 점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함수 k값은 이라고. 자, f.f란 얘기는 f라고 한 놈에다 fx를 합성을 쓱 이거야.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놈들의 x에서는 딱 다 뭐야? fx를 대입하라 이거 같거든. fx가 3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는 그냥 fx.
네가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fx라고 하는 놈의 y좌표가 3보다 큰지 3보다 작거나 같은지에 따라가지고 얘기 자체가 다 다르니까 당연히 나는 뭘 해봐야 될까? 저놈의 그래프를 쓱 한번 그려볼 거야. 저놈의 그래프를. 자, y는 x가 이렇게 쓱 그려져 있고요. 어디까지 그리래요? 3까지 그렸고요. 여기 y좌표가 3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라고 하는 y좌표는 3 넣으면은 3,3을 지난 상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지. 기울기 음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y좌표가 3을 찾는데 하필 딱 3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fx라는 그래프의 y좌표 자체가 싹 다 뭐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맞나? 그래프상. 그러니 이 상황은 우리가 따져볼 게 아니다 이거지. 인정?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가 되겠네. 이거 괜히 지웠네? 어차피 써먹을 텐데. 예리 줘야지. 쓱 날아가 버린 상황이니까 쓱 해가지고 너는 fx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그려놓고 나서 너 요렇게 하고 나서 좀 나름 비현실적인 일부러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그렸어요. 좀 다이나믹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그래프와 이차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그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뭘 찾아야 돼? 센스로 항상 축을 찾아야 되는데 축을 찾아놓고 나니까 3이네요. 하필 여기가 또 뭔데? 3인데. 자, 그리고 3 넣고 계산하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여기 넣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9, 9 마이너스 k라고 하는 y좌표가 되는데 이 k라고 하셨다면 그래프는 자꾸 위아래로 요동친다 이거지. 근데 위아래로 요동치다가 하필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즉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조금 다이나믹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된다면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뭐야? 이 왼편의 식이 누구였습니까? x라고 하는 놈 있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놈과 x라고 하는 놈 같다고 두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얼마?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k는 4분의 25 절반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마무리 조금 지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항의 출처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항. 이 색깔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색깔칠하는 건데 자, 여기를 번호를 좀 붙일게요. 3, 4, 5, 6. 자, 뭐 멘트 잘 읽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얘기인지 잘 압니다. 여기서 색깔 6개를 칠할 건데 이웃하는 부분은 겹치지 않아 똑같은 색깔 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색깔 계속 써도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때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은 뭐였나? 그때 이웃하고 있는 놈과 이웃하지 않은 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 3번이라고 하는 상황과 4번이라는 상황이 이웃하고 있지 않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색깔을 칠하는 순서를 3번부터 출발할 거고 4번을 좀 칠할 거고 오케이? 콜. 자, 그리고 1번과 5번도 영향이 조금 없다 이거지. 1이 만약에 여기가 뭐 색깔 이 숫자를 얘들아 요 서로 다른 색깔을 A, B, C, D, E라고 좀 표현할게요. 네가 A가 가고 네가 A가 가도 괜찮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자 1이랑 5랑 그리고 1이랑 또 연관성이 있는 또 6이란 말이지. 오케이? 인정?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야. 3, 4와 세트와 1, 5, 6의 세트로 좀 고민을 해놔야 그래야 2까지 다 이제 매칭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뭐야? 3과 4가 같을 때와 3과 4가 다를 때가 이렇게 있겠지.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 3과 4가 같을 때 1과 5가 같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1과 6은 무조건 다를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1과 5가 다른데 1과 6이 같을 수는 있거든. 인정하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1이 5와 다를 때 1이 6과 다를 수도 있거든. 맞나? 근데 이게 밑에 있는데 밑에 뭐 3과 4가 다를 때 1은 5와 같고 1은 6과 다르고 1은 5와 다르고 1은 6과 같고 1은 5와 다를 때 1과 6이 다를 때 이렇게 총 6가지 세트를 싹 다 더해야 된다 이거야. 와, 씨 귀찮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각 동을 이렇게 칠할 건데 이제 색을 여러 번 사용하면 좋은 항상 이제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인접하는 다른 색깔을 칠할 건데 그때 겹친 옆에는 좀 다른 색깔 칠하게끔 색깔 칠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너를 칠했을 때 영향을 받는 놈이 있고 받지 않는 놈이 있는데 영향을 받는 놈, 영향을 받는 놈, 영향을 받지 않는 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같을 때와 그리고 여기서 1에 칠하게 되면 또 6번이라고 하는 놈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분류를 해서 색깔을 칠해놔야 된다 이거야. 왜 이렇게 색깔을 칠하냐? 이래야 왜 이렇게 분류를 좀 하냐? 이래야 거슬리는 것들을 한꺼번에 탁탁탁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한다?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좀 하고 여기 숫자 넣고 곱하고 하는 거는 우측은 충분히 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일단 진강고등학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좀 공부했는지 좀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다시 한번 저쪽 칠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뿅뿅. 자, 이렇게 다시 왔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항들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제 6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딱 요거 자 뭐냐면 합성이래. 합성하고 나서 위치가 바뀌었어. 어디 합성하게 되면 F.G랑 G.F가 같나? 다르단 말이지.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하나 살짝 엮은 거야. 역함수 살짝 엮어서 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저거 뭔가 될 것 같은 뭐 아리까리한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쓱 인버스 떼면서 위치 쓱 바뀌면서 합성하고 나서가 위치 바꿔서 합성하거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거의 싱크가 맞죠? 이제 그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프와 y는 xy의 또 단면에서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놓고 그걸 2배라는 그런 문제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 요 문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분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4분면에 대해서 이제 모든 4분면에 대해서 이제 무리함수까지 해가지고 4분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리고 도형의 넓이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하드한 버전까지 한번 해서 연습을 좀 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반원이 이제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에서는 좀 자주 보는 문제인데 이제 반원이의 점들을 찍어놓고 나서 그 점들에서 만드는 대다수가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사각형을 조금 건드려봤던 그래서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드하게 한번 해보았었고 기본적으로 반원이에서 점을 처리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뭐 해설 영상에서 좀 담겨있긴 하지만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요 딱 진짜 딱 하나 바꾸는 순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 자체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지 문제가 풀 수 있었다라고 좀 평을 다시 한번 내려보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정답이 310으로 거의 외워도 다니지 너무 많이 풀어봤어. 숫자 넣고 해가지고 뭐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거의 답은 300 뭐 거의가 아니지 저거 나도 한 8번 푼 것 같다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310으로 좀 외워서 얘들아 이거지 했었던 뭐 그런 문항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아까 했었던 요 17번 문항.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항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숫자만 좀 바꿔가지고 냈었던 문항이어서 실제로 고난도 문제는 조금은 뭐 몇 문제 빼고는 성의가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한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색칠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 해설 영상에서 좀 담겨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색깔이 좀 같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한번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평이했으니까 조금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진짜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이고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잘 알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겨울방학을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노는 거 다 좋아하고 하는 거 압니다. 뽀로로니까. 근데 한두 시간 놀고 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금 공부하고 숙제하기보다는 한 시간, 두 시간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돼. 난 쉬어도 돼. 좀 보상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놀면은 마음이 좀 가볍지 않을까 이거지. 그래서 그 습관을 지금부터 다져놔야 우리 친구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을 남들도 다 빡세게 보내는데 우리 친구는 그나마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이 보낼 수 있으니 지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부터 고3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놨고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우리 친구들이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옆에서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되기를 노력하는 부모님 다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재간동의 수학 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 안녕.